안녕하세요. 차 안에서 차 얘기하는 차 마시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차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질문을 제가 사실 최근에 받았어요. 최근에 받았고, 차를 공부하는 친구에게 이제 전화로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차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차의 종류를 나누느냐, 어떤 분은 뭐 이제 만드는 방법을 기준으로 나눈다, 어떤 분은 뭐 산화도를 혹은 발효도를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카메라를 켰어요. 차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눌 때 총 6가지로 나누거든요. 대표적인 차 6가지는 녹차가 있고요, 그리고 백차가 있고, 그리고 황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롱차라고 부르는 이제 청차라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오룡차라고도 부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홍차가 있죠. 그리고 흑차가 있어요. 7가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인퓨전 혹은 허브, 중국에서는 최근 이제 화차, 꽃차를 7번째 차로 구분하긴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면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대표적인 6대 다류입니다. 근데 이렇게 6가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를 나눌 때 보면 산화 발효라는 말을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별개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다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모든 차는 산화와 발효가 일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산화라는 거는 옥시데이션이라고 해서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고, 발효는 찻잎이 가지고 있는 효모나 이제 균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월진월향이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차의 풍미가 더해지고 맛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발효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해요. 산화 발효를 딱히 구분해서 본다기보다는 2가지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예로 보면 보이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보이차가 대표적인 월진월향, 그러니까 후발효를 통해서 좋은 품질을 얻어낼 수 있다,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인데, 보이차가 포장에 쌓여져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산소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산화가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내부, 특히나 기납, 강한 압력을 통해서 특정한 모양을 이제 갖춰 놓은 이제 기납차라고도 하죠. 그런 차들은 내부로 산소가 유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발효 효모, 그러니까 발효를 일으킬 수 있는 효모나 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를 구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산화와 발효를 좀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분류법은 아니에요. 산화와 발효는 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2차적인 지표지 1차적인 지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차적인 지표가 뭘까요? 사실 그거는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주로 제다 방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차들마다 독자적인 제다 단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 단계가 거쳐지는 것을 기준으로 이 차는 이 차고 저 차는 저 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은 1차적인 지표, 2차적인 지표, 3차적인 지표, 4차적인 지표까지 다양하게 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많은 X를 대입할 수가 있는데,
산화 발효를 가지고 1차적인 지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산화와 발효도를 가지고 2차적인 지표 혹은 3차적인 지표 그 다음 단계로 보냐면, 차들이 산화와 발효도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백차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녹차 같은 경우는 살청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후발효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발효도가 모든 차들 중에 제일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백차 같은 경우는 찻잎을 떼서 시들리기를 한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출시를 하는 차거든요. 근데 이 차가 처음에 출시될 때는 굉장히 산화나 발효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 차가 보관이 되면 될수록 산화도나 발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백차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백모당과 은침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발효가 되어 있지 않은 백차가 있고, 공미나 수미처럼 일정 부분 인공 발효나 산화를 일정 시간 시켜서 출시가 되는 백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백차가 가지고 있는 산화도나 발효도의 스펙트럼은 낮은 퍼센테이지부터 높은 퍼센테이지까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특정 산화도를 가지고 이건 백차다, 이거는 뭐 다른 차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게요. 백차가 산화도 혹은 발효도 5%에 있는 백차가 있고, 뭐 60%에 있는 공미나 수미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우롱차의 경우, 우롱차는 모든 차들 중에 가장 다양한 산화도와 가장 다양한 발효도를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뭐 10%부터 뭐 80%, 90%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50%를 가지는 차는 무조건 이런 차다라고 설명을 했었을 때 옵션이 될 수 있는 차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차가 많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1차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팩트가 되겠죠. 보이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차로 출시를 했었을 때는 거의 녹차에 가까워요. 근데 후발효를 거치면서 산화도나 발효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20년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홍차에 가까울 정도로 산화도나 발효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80%, 90% 혹은 90% 이상의 차를 홍차라고 설명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보이 숙차라든지 아니면 산화 발효가 충분히 일어난 흑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시겠어요? 아마 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구분을 할 때는 산화도나 발효도를 1차적인 지표로 쓰지 않고 제라 방식,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차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제가 다음 영상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드릴 건데, 산화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차들이 특징적인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제 산화도와 발효도를 수치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중복되는 게 많겠지만, 제다 방식에서는 각자의 독특한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차를 구분하는 1차적인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산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퍼센테이지로 차를 구분하면 된다라는 표현은 2차적인 지표, 3차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산화나 발효를 통해서 차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고요. 1차적인 지표를 제다 방식으로 꼽는 것이 좀 더 옳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특정 클래스나 차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인덱스를 보면은 산화 발효를 통해서 차를 구분할 수 있다를 기본 방식, 그러니까 1차적인 지표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SNS로 질문을 주세요. 차에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차를 공부하시다가 궁금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로 뭐 댓글이든 아니면 뭐 메시지든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드릴 거고, 앞으로도 이 차 안에서 차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좀 더 재미를 붙이고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연휴 후유증 모두 극복하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